2024년을 불과 한 달을 남짓 남겨두고 쉘터, 즉 임시 피난처 자금에 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내년 증시와 채권, 또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들어 쉘터 자금이 왜 크게 급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지 예상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식과 채권 시장을 보면은 이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주 뜨겁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에 굉장히 경합을 하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리의 그 엑스포 유치 분위기는 아주 뜨겁다 그러는데요. 음. 지금 미국의 증시는 아주 좀 차가운 분위기의 소강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그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빅 이슈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요즘 저도 이 신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도 지금 오늘이 이제 나흘간에 사실 이렇게 임시 휴전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추가 연장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문제고요. 미국의 그 셧다운 문제, 셧다운 문제도 한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미중 간의 마찰 문제도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디리스킹 정도 이런 예.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어느 하나라도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기업체들을 만나보면 내년도 IMF라든가 전망치 이렇게 놓고 예. 경영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예측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나오지만 이걸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일수록 이렇게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방향성을 설령 제시했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신뢰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그렇죠. 그렇죠. 뭐 연일 그렇습니다. 미국의 12월 달에 금리 동결 문제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매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년도 경영 계획이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수립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거 보면 약 80% 정도가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하나 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앞으로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일단은 자 주식에서 보면 차익을 실어놓고 어느 하나 방향에 대해서 갈 길이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쉘터 자금, 임시 피난처 좀 지켜보자 하는 이 쉘터 자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MMF, 그러니까 마켓 머니 펀드, 머니마켓 펀드 자금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4분기 들어서 특히 11월 말 들어서 대내 언론이라든가 예. 각종 페이퍼상에 나오는 어조 지수를 보면 MMF라는 용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국내 경제신문에서도 이 MMF의 자금 유입 속도에 대해서 연일 비교적 큰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MMF에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MMF는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약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MMF의 월시트저널 통계를 보면 7,522조, 지금 환율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거의 1경원 가깝게 되는데요. 이 규모는 미국의 증시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예. 최대 규모입니다. 7,522조 노는데요. 이 자금의 성격을 놓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월가에서는 최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금투협에서도 한국의 MMF에 유입되는 자금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MMF의 자금 유입 규모가
190조가 넘었습니다. 아, 아마 주중에 200조가 넘지 않겠느냐. 예. 한국 같은 이렇게 자그마한 국가에서 MMF 자금이 200조 이상 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금에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홍영국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올해 그 주식에서 쭉 해서 돈 벌어놓고 하반기 들어서 볼 때 차익이 좀 실현해달라. 그래서 그 방향성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차익을 실현해달라 하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 하반기 들어서 이 MMF에 유입되는 속도를 상반기와 비교할 때는 MMF에 유입되는 속도가 더 높아졌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증시에서 투자해서 에코프론이 뭔지 이렇게 해서 자금에 차익 실어넣고 그 자금을 MMF 이런 쉘터처에 넣어서 지금 상태에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피를 못 잡을수록 MMF에 유입되는 속도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MMF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기간 존속형 ETF에도 자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용어죠. 예. 올해 들어서 사실 채권 이렇게 많은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사가 금리 인하 예상 채권을 유망했습니다는 만약에 사실 그 채권에 대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만기가 플랫한 게 플랫하게 만기가 없을 때는 사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발생했다고 볼때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기간 존속형 이렇게 사실 ETF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6조 정도 몰리고 있습니다. 요 기간 존속형 ETF에 이렇게 그 하나의 특징을 보면 채권 말일까? ETF 매력. 채권에서 유동성이 좀 빨리 황금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과 마찬가지로 황금성이 언제든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의 단점을 갖고 있는 황금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ETF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간 존속형 ETF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걸 좀 끝까지 갖고 있으면 예. 첫 번째는 원금이 이제 회수하는 문제. 그렇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이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기간 존속형 ETF와 함께 파킹형 ETF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청자 여러분, 파킹 ETF는 예전에 파킹 통장, 파킹 예금 기억나십니까? 예. 어디 그 갈지 못할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이런 파킹 ETF인데요. 이 파킹 ETF는 양도성 예금 CD라든가 그다음에 무형 채권에 해당되는 KOFR, 그래도 미국의 무형 채권에 대한 SOFR 같은 이걸 추정합니다. 대체로 황금성이 다 좋은 것들인데요. 예. 종전에 같은 경우는 파킹 예금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사실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파킹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상 존속형 기간 ETF라든가 그다음에 파킹형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라든가 예. 채권에서 이탈 자금이 어느 해 방향성을 뚜렷한 방향을 갖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난하기 위한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이런 이자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하고 이런 ETF 상품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선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올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ETF 상품에 대해서는 주제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ETF가 주력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내년 들어선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임시 피난처 자금, 그러니까 쉘터 자금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지 네. 설명해 주시죠. 설명하기 전에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예. 속보를 전해주는데요. 김채연 PD님 속보를 다시 한번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위성 이렇게 그 정찰을 해서 예.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의 위상 촬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남북한 관계라든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치앤 페이드 리스크를 잡아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그렇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쉘터 자금이 이렇게 많아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 시청자분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쉘터의 자금은 페드의 금리 변화의 전환기에 맞은 시점에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금리 전환기에 있었죠. 자,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 달에 금리 인상 0.25%포인트까지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죠. 그런데 7월 금리 인상 0.25%하고 9월, 11월 동결했지 않습니까? 자, 동결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시장에서는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이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해 놓고 앞으로 인플레를 생각해서 매입하 기준을 유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문제도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사실 시장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는 금리 인하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언제 시기가 될 것이냐, 또 폭도 어떻게 될 것이냐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전환적인 UBS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년에 3월부터 빅 스텝으로 해서 내년 연준까지 2.75%, 지금의 5.5% 상당 기준으로는 절반으로 내려가겠다. 0.25% 내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0.5%이 빅 스텝을 내리겠다는 여기까지 정장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하더라서 내년 그 4월에 가서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년 4월에 가면 페드의 내년 4월에 이렇게 회의가 두 번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12월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아주 끄트머리에 금리를 하겠다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 보면 딱 중간입니다. 금리 인하는 5월부터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모습을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참에서 보면 자,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라든가 채권이든가 자금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페드의 내지는 파월의 이런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그 어느 하나 방향성을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MMF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중간자 입장이죠. 예.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어제도 뭐 우리 한국경제TV 방송에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 사실 그 증권사에서는 자금이 이탈된다. 그다음에 MSCI 퇴출된다. 예.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외국 자본이 그렇지 않다. 유입된다. 이탈되진 않는다. MSCI 퇴출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는 그것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홍앵커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예. 제가 김채은 PD께서는 보여드렸습니다는 전국 그 주식 투자자 연합회에서 한국경제TV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화불 2만 원과 갖다 버렸습니다. 2만 원 걸 보내줬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 자본이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서 대부분 거의 100% 국내 증권사가 자금이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하는데 예. 외국 자본이 유입됐을까 하는 측면은 공매도 금지 문제는 한국 문제지만 글로벌 외국 자본은 글로벌의 투자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쉘터가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중간자이기 때문에 쉘터 자금에 들어올 때는 한국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 자본이 이렇게 유입돼서 자,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안정을 보이는, 그래서 개인 투자가도 얼마나 고마운지 한국경제TV에 이렇게 큰 화분을 보내주시는 정희정 대표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주거든요. 이게 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올해 잭슨 호일 미팅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방향성을 놓고요, 확신을 못한다는 것, 그만큼 세계 경제가 많이 변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쉘터 자금이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예. 그리고 올해 그 6월 달, 7월 달까지 이렇게
모 교수께서 채권을 사라, 또 10월 달에는 주식 사라 이렇게 하지만 차익 실어놓고 그 자금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로 잭슨 홀 미팅에 글로벌 경제가 어느 하나 구조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사실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쉘터 자금이 증가한다 하는 입장으로 8월 달에 한번 사실 그 잭슨 홀 미팅에 그 주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주제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같은 스펙트럼에 미국처럼 경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노 랜딩. 또 중국처럼 디플레가 오래된다. 중개 지표가 어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는 디플레가 오래된다 하는 정도로 같은 스펙트럼 내 세 개가 같은 게 있대 한 데서는 경기 순환 사이클도 없어진다. 근데 하나는 디플레가 된다. 이런 쪽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고용 진단 문제에서는 경기가 둔화된다면 실업이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job recession, 침체되는데 고용 사정 괜찮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 진단을 보겠습니다. 물가 관련돼서는 무슨 각종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영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뭐 에그프레션서부터 시작해서 뭐 10개가 무슨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만큼 물가의 성격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거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펄을 보면 대부분 다 고평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주가가 떨어집니까? 지금 뭐냐?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 같은 이런 지표를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에코프롬 같은 것을 경우에는 사실 PR 지표는 국내 증권사는 올해 연초서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하지만 자 배터리 아저씨라든가 정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PDR 지표라든가 보면 PR 지표로 고평가 하더라도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론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사실 시장이 혼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페드 세계 중앙은행 입장인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이런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자, 가장 기본적인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양대 지표에 해당되는 물가 지표 예상하지 못했고요. 고용 지표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한번 보세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 했다가 또 침체된다가 했다가 또 최근에서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격 역할을 하는 혼탁할수록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높은 봉급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것처럼 이렇게 그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경제 TV에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출연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금통위원들은 뭐 3억 이상 받지 않습니까? 왜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저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는 금통위원들 앉아가지고 뭡니까? 맨날 데이터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국민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예측성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 구조 개편 문제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사실 학자라든가 중앙은행에서 정확히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쉘터가 MMF든 파킹 ML 등 그다음에 기관전 석형 채권 ETF 등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가 있고 한편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글로벌 자금 역시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태입니까? 당시에 잭슨 홀 미팅 때 글로벌 자금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영문 표현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머니 서큘레이션이다.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몰고 돈다. 그때에 따라서 돌고 돈다. 홍앵커가 좋으면 홍앵커대로 김채연 PD가 좋으면 김채연 PD도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머니 서큘레이션. 그걸 좀 세분화 한번 보겠습니다. 머니 피보팅에서 증시로 자금이 고착된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서 에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쫙 해서 주가가 뭐 S&P 지수가 뭐 5,500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증시가 자금이 고착된다는 머니 피보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증시에서 보면 제라미 시기라든가 해서 증시의 낙관론 측인데 고착화되지는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채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라 잭슨 홀 미팅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 채권이 된다 하면 채권 쪽으로 가서 증시에서 채권으로 가야죠. 머니 무브 현상이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머니 쉘터링이 많이 될 것이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면 머니 쉘터, 여기에 쉘터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쉘터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죠. 바로 MMF 등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하는 쪽도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자금이 아주 MMF에 급증하는 현상, 8월 들어서 이렇게 그대로 자막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TF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ETF도 주식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수익이 엄청 났거든요. 예. 그러면 ETF 차입에서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요 용어를 정확하게 ETF 리프레티브 무브다 해서 차익 실현을 위해 ETF에 또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을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보면 자금이 증시에 고착화해라, 채권에서 증시로 가라, 어떤 사람은 채권에서 증시에서 채권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쉘터링 하라 이런 쪽이죠. 그러면 가장 저것처럼 이렇게 그 중립형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러던 말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럼 뭐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이자가 주는 이런 쉘터형 상품에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맞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주식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예. 차익 실현을 위해 현금도 하나의 투자 종목이다 하는 상태에서 자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현금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조 원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쉘터성 자금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 같은 주식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데 이렇게 놓으면 그 거래에 따라서 MMF에 이렇게 황금할 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증시의 어떤 방향이든가 방향이 잡힐 때 확 하면 간접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인데요. 이것조차 쉘터링 자금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금통일을 가는 한국은행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좋은 해결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이렇게 그 경기라든가 또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은행에서 좀 방향성을 그렇죠. 제시해 줄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제 전망도 이번에 같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관행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홍행커도 방향성 제시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보면 2월 이후에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자 이창용 총재께서는 계속해서 매파 기조를 유지한 상태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은 왜 해? 그게 뭐냐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 바로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사이코로지 이펙트라든가 네트워킹 이펙트에서 오히려 동결해 놓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측면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기준금리 동결했다. 매파를 유지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이창용 총재과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연봉 높게 하는 상태에서 좀 방향성을 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 회색지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럼 올해 들어서 이 한국경제TV 연결을 통해 기준금리를 좀 최소한 동결해 달라. 매파 기조에서 자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를 동결해 달라 압력이 많이 넣었죠. 그 동결한 데는 사실 시장의 힘이 컸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가 넘습니다. 미국 자본 이탈돼 그럼 우리 금리 올려야죠. 예. 근데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금리 차 생각해서 올리지 말아라. 해서 기준금리 동결됐죠. 그다음에 자 가계부채가 많아. 지금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중에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면 지금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통화 정책이냐 이겁니다. 예. 통화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먼저 잡을 수 있어? 지금 공급형이다 이거죠. 공급형. 유가가 떨어진 게 금리, 물가가 안정들의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과열돼서 우리 성장률 지금 1.3%입니다. 무슨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가 올려가지고 총수요 지출 감소시켜서 금리를 안정시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안정돼서 네. 공급형이 안정돼서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사실 압력에서 금리가 그나마 동결된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마지막 올해 회의가 이틀 후에 열리는데요.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쉘터 자금이 많아진다는 게 증시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쉘터 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년도에 사실 재테크 시장의 방향성이 확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도 이렇게 오늘 보면 주식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들이 도이치방크는 5,100 간다. 또 다른 채권쟁이들은 뭐냐 주가가 떨어진다.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쉘터형 자금이 있을 때는 주식과 채권은 동시에 유리합니다. 지금 금융사에서 규모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다 같이 간다. 예.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채권도 유리하고 내년도에 주식도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과 채권은 같이 간다. 그래서 전통적 관념으로 주식 가면 채권이 안 좋다. 채권 가면 주식이 안 좋다. 이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쉘터 자금의 어떤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과 채권이 나오면 주식에 유리한 겁니다. 쉘터 자금은.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0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오늘 홍익거랑 이렇게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도이치방크라든가 이런 게 5,100, 5,500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증시와 관련해서 경기 문제만 생각해서 주식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년 전에도 모 교수께서 자 경기가 어렵다. 주식시장 붕괴된다. 올해 주식시장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쉘터 자금이 이런 것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너무 부정적인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쉘터 자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